안녕하세요. 승설TV 한정원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빚 없으신 분 계실까요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빚이 없으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. 일단 부럽습니다. 저도 빚이 있습니다. 신용대출도 있고 일부 담보대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. 빚이 사실은 내 삶을 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. 그래도 건전하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 빚을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닥칠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곤란한,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. 그런 때는 결국 음으로든 양으로든 우리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. 옛날에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일수꾼이라고 해서 우리 건장한 형님들이 어떤 가방, 네모난 가방 옆에 메고 돈을 수금하러 다니네 마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이 가게에 들이닥쳤다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. 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 있는데 와가지고 팽판을 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수단을 다 해서라도 결국에는 본인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채권자, 우리 형님들이 그런 채권 출심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았더라는 것이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깽판을 친다든지 상을 엎어버린다든지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. 그런 유사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건전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불법 추심 행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추심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추심은 쉽게 말하면 돈을 찾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근데 이 추심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심 행위를 한다. 그러면 압류 추심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만일에 제3채무자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적 추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해서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 사이에 어떤 그런 균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법에서는 채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동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자라는 표현입니다. 이 관계자는 뭐냐면 채무자가 아닌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.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가서 채권 출심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 관계자라는 개념을 이 법에다가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불법 추심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채권 추심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협박, 체포, 감금하는 행위 등입니다. 폭행이나 협박, 체포, 감금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 태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가령 특수 협박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공동 행위를 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별도로 폭처법이라든지 다른 법률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영화 비열한 거리를 보시면 우리 조인성 씨가 아파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채무자의 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이렇게 찾아가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돈을 어떻게 빌려서 갚아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렇게 크게 불법성이 있겠나 싶겠지만 가령 너 누구한테 가서 돈 빌려와, 무조건 빌려와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점을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아니면 채무자의 직장 같은 곳을 찾아가서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채무자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. 이건 말하자면은 이 채권의 추심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,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, 채무자의 지인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돈 대신 갚아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 중에 하나입니다. 채무자가 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슬픈 일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불법 추심 행위를 당하면 그 정신적 고통은 더
클 수밖에 없겠죠. 이때 내가 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적극적으로 뭐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만일에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마음의 평안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